네. 많은 부모님들이 아가들의 영어 연축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네. 제가 교수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른둥이 아가 엄마가 주셨는데요. 아기가 갑자기 멍하게 있거나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나서 우는 행동을 반복하는데 소아과에 갔더니 경련 같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경련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만약 경련이라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경련이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뇌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경련 양상도 아주 다양하게 보일 아 수가 네.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자주 일관되게 음 발생한다 그러면 어 경련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특히나 그 아기 같은 경우는 일원둥이이기 네. 때문에 일원둥이면 이제 뇌 손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음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영아연축하고 또 이렇게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뇌파 검사를 하면 네. 연축파가 보입니다. 음. 영아연축인 경우에는. 그래서 쉽게 진단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를 하면 뇌에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또 이게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도 하던데요. 정말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처방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발달에 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경련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짧게 또 드물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눈에 띄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주려면 경련이 적어도 한 30분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5분 이상 경련을 하면 30분 이상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5분 이상 하면 여러 가지 약물을 투입을 하게 음. 됩니다. 그리고 발달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련도 중요하지만 배경파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뇌가 꼭 잔잔한 호수처럼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폭풍우가 치듯이 이렇게 파도가 크게 네. 치는 것처럼 뇌파가 나오면 그거 자체 때문에 또 아기 발달에 음. 인지 발달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런 배경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련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련파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연축파는 안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 양상은 경련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경련약을 처방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연축파가 안 보여도 영아연축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영아연축이라고 진단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복적인 연축 양상이 있어야 음 되고요. 두 번째는 뇌파 검사에서 연축파가 보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의 발달에 지연이 있다든가 이런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뇌파에서 연축파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영아연축을 확진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연축이 시작되고 아주 영아연축의 초기에는 뇌파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 간혹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1-2주 정도 있다가 뇌파 검사를 반복해서 해 음. 보면 분명한 연축파가 보이게 됩니다. 아기가 깜짝 놀라면서 손발이 화들짝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이는데요. 보통 경련을 할 때는 특정 동작을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반복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이게 경련일 수 있을까요? 인제 반은 맞고 인제 반은 틀린 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인제 경련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또 경련이 아니면서 경련인 것처럼 보이는 증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조차도 딱 보면 '이거는 경련일 수밖에 없다.'라는 동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상적인 동작이라는 그런 동작들도 있고 그 애매한 부분들이 인제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뇌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기 발달이 괜찮고 또 놀 때는 또 잘 놀다가 한 번씩 증상을 보이고 요런 경우에는 경련보다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동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경련파라고도 하고 연축파라고도 하던데 이 두 네네. 가지가 같은 건가요? 같기도 하고 뭐 다르기도 한데요. 일단 아이들의 뇌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정상파가 각각 음. 다르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경련파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싶어서 뇌파로 보면 이제 뾰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파, 예파, 영어로는 스파이크 또는 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련파고, 이제 연축파는 그런 경련파와 더불어서 배경파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배경파가 정상적으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폭풍우가 치듯이 파도가 이렇게 크게 치는 양상에, 그걸 이제 뇌파에서는 서파, 늦을 서라고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치거든요. 그런 파와 같이 이렇게 동반될 때 우리가 연축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브릴이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인제 기간을 썼을 때 안전한 건지,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질문에 바로 답을 드리면 한 6개월 정도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아 네. 있고요. 그 이상 쓸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균균제가 한 30가지 정도 종류가 네. 있어요. 그래서 30가지나 되는 약물이 있는 이유는 약물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음. 장단점과 강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약들이 작용이 있는 약은 무조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부작용의 발생 확률이 아주 낮고,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허가가 된 거고요. 바이가바트린의 시력과 관련된 부작용은 제법 흔합니다. 제법 흔하고 이게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6개월까지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바이가바트린이 정말 잘 듣는 그런 병이 있어요. 네. 결자성 경화증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얻는 이득과 이 손해를 잘 이렇게 밸런싱해서 균형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뇌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경련이 발생한 경우에 한 번 손상된 뇌는 완치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경련도 이 자체가 정상처럼 완치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뇌 손상이 발생을 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뇌세포가 죽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장애가 발생하고, 또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세포들이 좀 극복을 하고 이런 과정이 네. 있고요. 또 한 현상은 이제 죽을라 말라 하다가 살아나는 세포들이 음. 있어요. 이 세포들이 좀 안정이 되고 나면 상당히 흥분 성향의 음. 그런 경련파를 만들고 경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약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경련파가 이제 어느 정도 뇌가 안정이 되고 난 뒤에 잘 안 없어지죠. 네. 근데 반드시 뭐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 환자에서는 또 음. 경련파까지도 소멸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케톤식을 하라는 권유를 받은 건 아니지만요. 케톤식을 하게 되면 정말 영화 연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톤식이는 약물들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작용이 강한 만큼 또 부작용도 그만큼 우려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아연축뿐만 아니라 모든 뇌전증을 치료하는 데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약물 치료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나 부작용 여러 가지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이제 환자들한테 편하고 거기에 비해서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약을 한 3가지에서 4가지 사용했을 때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케톤식이요법, 줄여서 케톤식이나 심지어는 이제 뇌를 잘라내는 아 수술도 하게 되고, 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뇌전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던데 네네. 맞는 말인지, 네. 그리고 이게 맞는 말이라면 어떤 음식들이 경련을 네. 유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좀 과장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음식이 은행을 많이 먹으면 뭐 유발이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뭐 그렇게 은행을 많이 먹을 경우가 흔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몽 얘기를 요즘에 많이들 하시던데, 자몽 그 자체가 유발을 한다기보다는 약물의 흡수나 뭐 이런 걸 좀 방해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약물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흔히 쓰는 약 중에 약물들끼리 상호작용도 이제 약물들마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기약으로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부작용 리스트 중에 발작 유발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